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유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모처럼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좀 대량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75% 등하면서 3,199포인트를 거의 3,200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죠. 네,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급등한 이유는 외국인이 모처럼 1조가 넘는 대규모 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가 급등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수급은 나아지고 있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거래가 그 바닥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좀 강하게 지수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런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또 반전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모습이라서 지금까지 지금 8월달 시장 내내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네,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5천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이어가려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일부가 여기가 보면은 거의 3,300포인트네요.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 줘야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단기 급락에 대한 반등 구간, 네, 반등 구간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항상 만기일 전에는 지수가 거의 박스권입니다.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때문에 지금 지수는 최소한 다음 주 목요일 만기일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이 3,300포인트를 넘지 못한다고 하면 지수는 옆으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수는 못 가더라도 모든 종목들 다 못 가는 게 아니죠. 네. 종목별로 강하게 우상향하는 종목, 네. 실적이 고성장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은 오늘도 0.63%를 상승하면서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해 버렸습니다. 코스피하고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코스닥이 올라온 모습이. 코스닥은 거의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코스닥, 중소형주 쪽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대형주 쪽은 수급이 안 좋다.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실적이 고성장하고 추세가 강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 잡으시면 8월달 내내 조정원에서 좀 힘들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계좌를 다 복구하고 또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흐름을 보면요. 코스피는 전기전자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전자는 뭐예요?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죠. 얘 둘이가 가장 크죠. 얘네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지수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업종들도 거의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몇몇 업종 빼고는 다 올랐죠. 코스닥도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전기전자 많이 올랐죠. 코스닥도 보면 IT 반도체 이쪽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전기전자 섹터, IT 섹터가 지금 지수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어딜 많이 샀냐? 보면 삼성전자 3,600억으로 제일 많이 샀죠. 그 다음에 카카오가 네이버 1,500억, 1,000억.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1,000억. 그러니까 이 네 개 종목 있잖아요. 예. 아이, 전부 다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쪽 두 종목이랑, 그 다음에 IT 두 개 종목이죠. 예, 인터넷 쪽. 인터넷 쪽. 자, 이들 종목에 지금 한 7천억. 1조 1천억 중에서 7천억을 여기다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자, 오늘 전기전자 쪽하고 인터넷 쪽으로 강력 매수를 했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좀 매수 상위에 뒀냐면, 자, 오늘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양극재죠. 410억 샀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샀죠. 에코프로 얘도 그 환경 쪽이죠. 180억 샀습니다. 그리고 NNF 2차전지 양극재도 얘도 60억. 첨보 50억. 보시면 외국인들 시가 그 매수 상위 종목에 보시면 이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2차전지 노래를 불렀던 거고, 2차전지 중에서도 이런 장비 쪽보다는 소재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코스피의 전기전자 업종이랑 코스닥의 반도체, 상대 비교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최근에 신고가 내면서 많이 올랐죠. 네. 하지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신고가 내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이 전기전자 업종 보세요. 아직도 밑에 있습니다. 대형주가 약하죠. 제가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보라 그랬고, 반면에 이 대형주들은 전기전자 업종은 약한데 코스닥 반도체 보세요. 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은 아니지만 이 코스피의 전기전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똑같은 반도체라도 중소형주 이쪽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똑같은 2차전지라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드린 이유입니다. 이런 상대 비교 차트를 보시면 아시죠?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 매수하면서 환율이 최근에 그죠? 8월 20일 날 고점을 찍고 이제 환율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환율이 언제부터 올랐냐면요. 보면 실적으로 오른 점이 1월 달부터 올랐죠. 1월 달부터 올랐고 지금 8월 중순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몇 개월인가요? 한 7개월 정도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엄청난 자금을 굴리다 보니까 주식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환율에서 손해 나면은 오히려 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급이 좀 더 개선이 되겠죠.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을 하락을 하고 있고, 자, 달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내려오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 수급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8월 대비해서 이제 9월 달에는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무디스는 뭐 유명한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죠. 네, 여기서 지금 3.5%에서 지금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지금 4%대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4%대가. 자,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2011년도에 최근 10년 전에 제일 높을 때가 3.7%. 그죠? 3.7%.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가 2018년도라고 보시죠. 이때가 3%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수가 여기서 막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수가 예,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지표들. 단순히 차트 보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업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추세가 살아있고, 예, 추세가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수출만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분별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차트에 가격만 놓고 투자를 하지는 마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3%에서 3.2%를 또 올려잡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가 최대치죠. 4%면은 최근 10년 사이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지수가 증시가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이요. 중소형주를 더 담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의 비중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5년 만에 중소형주형 국내 주식 위탁 운용사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추가 선정된 회사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한국밸류 자산운용입니다. 자, 이렇게 중소형주형 위탁 운용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자금을 이 중소형주 쪽에 좀 더 추가를 해서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작년에 이 중소형주형 위탁펀드 운용 규모가 한 5조 5천억 되었는데 지금 올해 세 곳이 늘어나면 운용 규모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소형주니까 유가증권 코스피에서도 중소형주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 기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국민연금이 중소형주 비중을 늘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요? 그냥 뭐 테마주 살까요? 그리고 뭐 그냥 실적 안 나오는 인맥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실적 안 나오는 제약바이오 이런 거 살까요? 아니겠죠. 결국에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를 해 놓으셨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적 강조를 드리잖아요. 지금은 실적 장세라서 그래요.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거의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실적이 급증하는 종목, 특히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 중에서 추세가 우상향하면서 살아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중장기를 투자를 하시면 아마 고수익을 또
편안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종목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8%나 급등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죠. 네. 근데 저는 아직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추세가 이렇게 단계 꺾여가지고 꺾인 상태에서 지금 반등 구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삼성전자를 산다고 하면 여기 있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그때 관심을 가져볼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하고 협력하는 그 중소형주 협력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공략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2.9% 반등을 하긴 했지만 급락 이후에 지금 반등해요. 반등이 좀 크지도 않아요. SK하이닉스도 매수를 하고 싶으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12만원 구간.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그때 저는 매수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아직은 이게 추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우상향하기 그 확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그 때문에 12만원 전후에 여기를 돌파를 한다고 봤을 때 그때 매수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중소형주 이 코미코 보세요. 얘네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신고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GST 장비주 얘도 좀 다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그리고 인텍플러스 얘도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추세가 꺾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전자 반도체 쪽도 보면 대형주보다는 이 중소형주 쪽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좀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첨보 3.68%가 좀 급등을 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매도하시면 안 되겠죠. 이런 구간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첨보 같은 이런 종목은 정말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강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차전지의 성장성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SKC 2차전지 동박주가 오늘 8% 급등했습니다. 얘도 보시면 지금 최근에 급락이 났죠. 이때 8월 30일 날 어제죠. 어제 급락을 해가지고 장중에 121선을 깨고 윗골이 다 올라왔는데 얘도 보면 추세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요? 이런 추세. 자, 이 저점들 반등하죠. 이 구간도 지금 저점 반등했죠. 추세 하단부에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도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들을 웬만하면 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LNF 2차전지 양극재 얘도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죠. 8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좀 조정을 보였죠. 근데 얘도 보세요. 지금 웬만하면 이 121선, 이 120일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이걸 깨지 않고 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씩 깼다가 내려가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깨고 내려가. 근데 지금 최근에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금 오늘 6%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실적도 좋고 추세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검토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셨다고 하면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지금 대형 셀 중에서는 가장 추세가 강한 것 같아요. 오늘도 3.93% 상승을 했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자, 여기 고점을 또 조만간 넘을 수도 있겠죠.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소형 소재주 이쪽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
5G죠. 5G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추세가 완전 꺾여 있습니다. 여기 구간들을 못 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웬만하면 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바닥에 매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접근하셨다가 이게 또 이렇게 밀고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KH바텍 하고 지금 파인테크닉스는 지금 뭘 관련주죠? 폴더블폰 관련주인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3인가요? 플립 3? 이게 엄청나게 팔린대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애들이 지금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엄청나게 팔리면 협력사들 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납품 물량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산업 흐름이 예, 어떻게 변하는지 예? 지금 스마트폰도 보면 기존 스마트폰은 지금 폴더블폰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지금 주가가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얘네들은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빅테크 종목들은 실적이 고성장입니다. 고성장. 추세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꺾일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자,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조금 분할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거는 실적이 고성장을 하고 추세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중장기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중소형주 비중을 확대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